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 골만 나오면 앞으로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던 손흥민 선수가 그 자신의 말을 지켜내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1-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7번째 경기 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6대2로 이겼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골을 넣은 이후 2호 골, 3호 골까지 해트트릭을 몰아치며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과 방송 역시 최근 8번의 공식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질타하고 선발에서 빼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다가 이 경기에 고개를 숙이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그리고 현지 해설진은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봤는지 지금부터 주요 부분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입니다. 7라운드였던 맨시티와의 경기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별세로 연기됐기 때문에 시즌 7번째 경기로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토트넘은 이날 경기 6대2 승리로 5승 2무 승점 17점을 기록하면서 아직 아스널이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승점 동률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는 공식 MVP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힌 것은 물론이고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모든 영국 매체, 모든 유럽 매체가 선정하는 레스터 시즌 경기 최우수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 후 인터뷰도 진행했고 트로피도 받았는데요.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세운 의미 있는 기록 소개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교체로 출전해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7번째 선수라는 점입니다. 올 시즌이 프리미어리그 출범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토트넘 선수로는 최초이고 영국의 전체 공식 대회를 포함해도 2015년 이후 7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며 프리미어리그에서 7명밖에 없는 기록을 만들었다는 점은 손흥민 선수의 이 교체 출전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날 경기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앤디 힌치클리프 그리고 제일 윌킨슨이 실시간 중계를 현장에서 했는데요. 앤디 힌치클리프는 손흥민 선수의 첫 골로 4대2가 되자 압박감을 받고 있던 선수의 멋진 마무리, 스터닝한 마무리가 나왔다면서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이다. 이 경기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잭 윌킨슨도 8경기 동안 이어진 골 가뭄을 단숨에 지워버렸다. 엄청난 슈팅이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다시 터진다. 돌아왔다. 손 백 위더 뱅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앤디 힌치클리프는 두 번째 골이 나오고 5대2가 되자 교체로 들어온 손흥민 선수의 기막힌 두 번째 골이다. 교체 선수가 두 골이나 넣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같은 능력을 가진 선수에게 저렇게 공간을 주면 다친다.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시티에게서 경기를 빼앗아간다는 말로 이날 경기 사실은 팽팽했고 어떻게 보면 내용상으로는 레스터시티가 더 잘한 부분들도 있었고 충분히 경기가 뒤집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흐름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한 골, 두 골 때려 박으면서 레스터시티를 넉다운 시켰다. 바로 이런 설명이 이어진 것이죠. 힌치클리프는 헤트트릭까지 나오자 헤트트릭한 선수에게 세레머니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오프사이드 오심을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VAR을 통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VAR이 있는 이유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이 결국 인정받은 것을 기뻐했고요. 제가 본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교체 출전 선수 활약이다. 내가 프리미어리그를 본 이래 교체로 들어온 선수의 활약 중에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사에 남을 플레이다라고 극찬을 한 것입니다. 결국 6대2로 토트넘의 승리를 거두자 손흥민 선수가 30분 만에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빼앗아갔다. 와더 퍼포먼스 대단한 경기력이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잭 윌킨슨 역시 경기 종료 후 코멘트에서 와우라고 소리치면서 손흥민 선수는 스펙타클을 보여주는데 이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바로 환상적인 축구쇼라는 의미죠. 기가 막힌 플레이를 펼쳐내는 게 습관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후반전에 카메오로 나왔지만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서는 무슨 일이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말로 손흥민 선수는 불가능이 없는 선수다. 이렇게 정말 또 극찬을 한 것입니다. 올 시즌 골 가뭄이라는 시작 속에 콘테 감독이 이번 경기를 선발해서 빼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플레이, 바로 골과 헤트트릭으로 반응을 했다. 본인에게 찾아온 위기, 본인에게 찾아온 의심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두 차례의 중거리 슈팅, 4대2, 5대1을 만들었던 그 골이 토트넘의 승통을 틔웠다. 그 전까지는 토트넘이 아슬아슬하게 리드하고 있었고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와 골이 승리로 이어지는 골이었고 승리를 만든 골이었고 특히 이제 해리 케인 선수와 링크 플레이를 통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헤드트릭을 했다는 말로 벤탄쿠르의 기여도 있었고 호이비엘의 수루패스도 있었지만 결국엔 케인 선수와의 듀오 플레이는 역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콤비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Make no mistake 이렇게 소리쳤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실수하지 마라. 손흥민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Son is back. 손흥민 선수가 돌아왔다라고 정말 엄청난 영국 해설자가 이렇게 센세이션한 손흥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현지 중계방송의 후토크는 말씀드린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이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었고 또 리버풀에서 뛰었던 잉글랜드 대표 출신 미드필더 295회 프리미어리그 출전에 33득점 26도움을 올린 제이미 레드넵, 역시 토트넘의 전문가죠. 이분이 출연을 했고 또 레스터시티 측으로는 몇 년 전까지도 레스터시티의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하기도 했던 웨스 모건이 출연했는데요. 먼저 제이미 레드넵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리버풀의 명감독이었죠. 빌 쉔클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잠깐 부진할 수 있지만 클래스 있는 선수는 결국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바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게 딱 그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잠깐 골을 못 넣을 수 있지만 영원 불변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짝 잘한 게 아니라 반짝 못한 거다. 바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서 조금 화가 나 보였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뛰기를 원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주 특별한 선수입니다. 선발 명단에서 빠졌을 때 할 수 있는 완벽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빠지고 밀린 상태에서 낙담하고 태업하고 자신감을 잃고 떨어지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체로 나와서 3골 때려 박으면서 나를 빼? 나 이런 선수야 라고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토트넘에 훌륭한 옵션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러려고 영입을 한 것이다. 지난 3, 4, 5년 동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밖에 없는 팀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옵션이 생긴 것. 히샬리송, 손흥민, 쿠루세스키,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고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손흥민 선수만 벤치로 밀려난 게 아니라 이 모든 선수들이 벤치에서 교체 출전할 수 있는 팀이 된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교체가 필요한지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이다. 경기의 상황에 따라 선수의 컨디션과 체력 관리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체 선수가 선발 출전만큼이나 비중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꼭 선발 선수만 주전인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손흥민 선수의 오늘 활약이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득점왕도 벤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어떤 선수든 로테이션으로 선발에서 밀리고 벤치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가질 수 없게 또 만들었던 팀 운영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그런 경기 운영 방식, 선수단 운영 방식을 또 힘을 받게 해줬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콘테 감독과 토트넘에게는 보물과 같은 존재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눈부신 선수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라는 걸 다시 보여줬다면서 최근 골을 못 넣으면서 자신감 떨어진 거 아니야? 손흥민 이제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고 지적하고 의심하던 영국의 많은 주간 한번 언론들을 질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미 골이 나오기 전에도 맨유 레전드인 리오 퍼디난드라든지 리버풀 레전드인 마이클 오원 레전드들이 BT 스포츠에 나와서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거 신성모독이다. 벤치로 내리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건망증 걸렸냐 이렇게 질타를 했었는데 제이미 레드넵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페이스를 찾았고 내가 이런 마무리 능력을 가진 선수라는 걸 보여줬다면서 어메이징 카메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투입됐을 때 이미 토트넘이 3대2로 앞서고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레스터시티의 삶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든 것인가요? 이미 토트넘이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정말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결과에 미친 영향력이 큰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데요. 레스터시티의 레전드인 레스터시티 주장 출신인 웨스 모건이 설명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지 못했지만 교체로 등장해 자신의 결단 능력,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발로 나오는 게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했죠. 쪼커로서 잘한다, 나 슈퍼 쪼커다 이런 걸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나는 선발로 써야 되는 선수야, 내가 이렇게 강력한 모습 보여줄 수 있어 라는 걸 입증했다는 것인데요. 이 득점 장면 분석한 것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벤탄쿠르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어요. 3대1을 만든 골도 벤탄쿠르가 본인이 압박하고 뛰어들어가서 좋게 넣었는데 지금 장면도 제임스 저스틴이 왼쪽 측면에서 파에스의 공을 받을 때 빠르게 밀착해서 측면 사이드라인까지 압박해서 1차 압박 시도가 무산됐지만 뒤로 돌아설 때 또 한 번 달려들어서 압박한 이후 공을 빼내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줬죠. 손흥민 선수 하프라인 뒤에서 상대 수비수가 이미 더 골대와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공을 받아서 돌파해 들어가가지고 공을 뺏기지 않고 슈팅까지 했는데요. 웨스 모건 수비수 출신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본인의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슈를 만들고 문제를 만들었다. 본인의 주변에 있는 상대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수비수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본인의 능력으로 골을 만들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점은 벤탄쿠르였지만 돌파에 들어가서 슈팅 때리기까지 손흥민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만든 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웨스 모건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이 가진 결정력을 보여줬고 이 피니시가 그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강하게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때려 넣은 것인데 웨스 모건은 이 슈팅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의지와 플레이를 보더니 저는 오늘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서 나 골 넣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임했고 감독에게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투입과 동시에 보여졌고 결국에 해냈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날 교체로 출전했기 때문에 더더욱 골에 대한 의지 충만했다, 에너지가 충만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그런 의지가 현란한 기술과 정밀한 컨트롤과 슈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조니 에반스와 파이스 선수를 사이에 두고 이 선수들이 막을 수 없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공을 툭 차놓고 무게중심을 뺏어놓고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가 막을 수 없도록 골대 바깥으로 감겨 들어왔습니다. 수비수도 골키퍼도 속수무책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골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골이 나오고 나서 찰칵 세레머니라든지 포효라든지 어퍼컷도 없이 가만히 딱 서서 고개를 숙이고 또 관중석을 둘러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꽤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직접 본인이 지금까지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진행자도 얘기를 해요. 이 셀레브레이션은 꽤 뮤트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없었고 조용했는데요. 제이미 레드넵이 여기서 받아칩니다. 엄청난 감정이 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첫 리그 6경기에서 득점을 하지 못했는데 케인 선수도 또 지난 시즌 13경기에 득점하지 못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하는 선수라는 점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서 축하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선수들이 달려들어왔잖아요. 모든 선수들은 각기 다른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 압박감이 분명히 경기에 어려움을 준다고 레드넵은 설명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런 압박감을 이겨냈을 때 그 감정을 바로 이런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진행자는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의 반응과 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손흥민 선수의 가치와 손흥민 선수의 팀 내 입지와 위상을 보여준다고 레드넵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선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모범 사례가 됐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멘트입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어떤 것이 토트넘 위에 오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죠. 히샬리성도 있고 쿨리프스키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눈부신 스쿼드를 갖췄고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경쟁이 있고 어떤 선수든지 밀려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불행한 모습, 언해피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더 잘해야 된다. 경쟁이 벌어졌을 때 사이가 벌어지고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해야지, 선의의 경쟁이 팀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 결과까지 냈다는 것이죠. 제이미 레드넵은 팀을 위해서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고 그게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결국 팀은 모든 선수들이 필요하다. 빡빡한 일정 속에 많은 대회를 치러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완벽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토트넘이 탄력을 받게 됐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레스터시티의 레전드인 웨스 모건은 손흥민 선수의 첫 골이 나온 뒤 토트넘 동료 선수들이 애워싼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보기 좋았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자신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경기에 선발로도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이 골을 넣으면서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라는 말로 손흥민 선수 태도, 능력, 헌신, 그리고 인성 모든 면에서 자신이 에이스라는 걸 보여줬고 스스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다라는 정말 엄청난 평가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헤드트릭을 완성한 것이 대단했죠. 진행자는 30분 동안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이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첫 골은 환상적인 오른발이었고 두 번째 골은 환상적인 왼발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다음 골을 이제 분석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이미 레드넵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었던 두 번째 골에 대해서 어메이징한 골이었다고 하면서 한 골만 나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한 골 터지니까 빠바박 들어간다. 지나치는 득점왕의 능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케인의 패스를 받았을 때 자신의 주변에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좋은 피니시를 했다. 수비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런 선수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없도록 좋은 터치, 빠른 타이밍의 마무리를 통해서 막을 수 없는 골을 넣었다. 짧은 터치 한 번으로 슈팅할 수 있게 세팅해놓고 파코스트로 윗하면서 거의 후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채찍으로 확 가듯이 완전히 그냥 감아 때렸다. 이건 막을 수가 없다. 알아도 못 막는다. 얘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골도 그렇지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골이라고 봤는데 자신감이 충만하고 느낌이 좋으니까 이게 딱 구석으로 꽂히지 않느냐. 결국에 손흥민 선수 에너지도 올라왔고 자신감도 올라왔고 감각도 올라왔고 이게 우리가 알던 손흥민이고 결국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해설 초반에 얘기했던 영원한 클래스, 바로 영원 불변의 클래스를 이 두 골을 통해서 보여줬고 특히 두 번째 골은 자신감을 되찾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줬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제이미 레드넵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행복하다. 나도 행복하다라고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위대한 선수이고 완벽한 태도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매경기 손흥민 선수가 뛰는 방식을 본다면 뛰는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손흥민은 위대한 선수고 이런 위대한 선수가 다시 잘하는 걸 보니까 나도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심을 노출한 것과 같은 코멘트인데요. 지난 경기들에 대해서 스스로 손흥민 선수가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히샬리성이 들어와서 아주 잘해주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고생도 했겠지만 이제 느낌 아주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나 스스로를 믿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의문을 갖진 않았지만 스스로의 부진을 인정하고 질책했던 것, 스스로를 탓했던 것은 맞지만 결국엔 그걸 자신감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극복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헤드트릭이 나온 장면, VAR 체크를 통해서 오프사이드 오심을 온사이드로 바로 잡았던 장면이죠. 레스터 수비수 출신인 웨스트 모건은 손흥민 선수의 헤드트릭 득점 확실한 온사이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헤드트릭 득점은 비수마가 들어와서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이후에 나왔고, 특히 비수마 선수가 벤탄쿠르와 호이비엘의 뒷자리에서 수비 커버하면서 본인이 잘한 역할들, 중앙 지역을 밸런스 있게 만들어주고 공도 잘 차단하는 모습을 통해서 플레이 역습에 기점을 냈죠. 비수마가 공을 끊어내고 호이비에르가 받아서 질주해서 돌파한 이후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했는데, 이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가 공을 달고 올라오는 상황이나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위치까지 다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모고는 보면서 침투했기 때문에 옵사이드에 걸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웨스모건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이 헤드트릭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골키퍼에게 막히고 굴절돼서 들어가긴 했지만 공을 잡고 슈팅하는 타이밍에서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때렸기 때문에 막아도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슈팅을 때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레스터의 관점에서 보자면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레스터 선수들은 이미 5대2가 됐고 졌다고 생각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해졌고 집중력이나 강렬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손흥민 선수가 비상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능력이 극대화됐고 폭발했다는 말로 이렇게 무너지는 팀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몇 골이든지 먹을 수가 있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한 경기 다득점이 가능한 선수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진행자는 이 경기가 6대2라는 스코어가 나올 정도의 경기 내용이 아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레스터시티의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마지막 5분 레스터시티에게 너무나 힘들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상대가 간격이 벌어져서 운 좋게 골을 넣은 게 아니라 본인 능력으로 상대의 간격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팀을 무너뜨린 것, 아슬아슬하던 경기를 대승으로 이끈 것, 그게 손흥민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경기 마지막은 손흥민 선수가 주도했지만 레스터시티가 전반전도 주도했고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짚으면서 또 다른 분기점이 무엇인지 또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제이미 레드넵은 레스터시티의 선제골 장면에서 다빈손 산체스의 실책을 지적합니다. 1차적으로 다빈손 산체스가 하프라인 뒤쪽에서 확실하게 공만 처리했다면 위기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1차적인 실수, 여기서 공을 허술하게 커트하면서 빼앗겨서 다카에게 내줬죠. 그 뒤에 토트넘 수비 기준으로는 오른쪽으로 공이 전개됐을 때 산체스가 그곳까지 따라가는데 1차적으로 여기서 공을 못 뺏어놨고 공을 못 뺏고 저스틴이 흐른 공을 갖고 돌파하니까 또 쫓아가다가 거친 태클로 막았었거든요. 첫 번째 실수에 이어서 30초 사이에 홀업을 상황을 맞이했다. 두 번째 실수까지 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기 때문에 산체스가 두 판단 모두 너무 형편없었다. 산체스의 개인적인 문제로 선제골을 내주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이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 원래는 로리스 골키퍼가 막았었잖아요. 요리 틸레만스가 키커로 나섰는데 틸레만스의 지금까지 페널티킥 기록을 본다면 왼쪽으로만 다 찼었고 실제로 이날도 첫 번째 슈팅 왼쪽으로 찼는데 로리스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파악을 했고 분석했기 때문인지 그 위치로 딱 뛰어들어서 잘 막았거든요. 하지만 로리스 선수가 막기 전에 공이 슈팅이 되기 전에 골라인에서 발을 뗀 것이 확인이 되면서 자칫차라는 지지가 내려왔고 두 번째도 똑같이 틸레만스가 같은 방향으로 찼는데 이번에는 더 강하고 정확하게 차 넣으면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골을 넣었고 그 뒤에도 레스터시티가 경기를 잘했다. 결국 전반전도 2대2로 팽팽했었잖아요. 그런데 후반전에만 토트넘이 4골을 넣었죠. 특히 후반 2분 벤탄쿠르 선수가 은디지 선수를 압박해서 공을 뺏어내고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골까지 넣었던 장면이 굉장히 좋았는데 웨스모건도 전반전에 레스터시티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경기를 하고도 실수로 실점을 한 것이 타격이 컸다. 그럼 은디디는 왜 이런 실수를 했느냐? 지금 보시면 에반스가 은디디에게 패스를 해줬고 은디디가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려고 했는데 거기를 쿠루세스키 선수가 사이에 치고 들어오면서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줄 곳이 순간적으로 없어져서 다른 데로 패스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벤탄쿠르가 지금 보시면 은디디가 보지 못하는 뒤에서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뺏은 거예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뺏었는데 은디디의 판단과 패스가 너무 늦었다라고 웨스모건이 지적을 했습니다. 제이미 레드넵도 이런 상황에서 미드필더라면 이미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미 어떻게 플레이를 전개할지 한 코스가 막힐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봐두고 그림을 그려야 했는데 은디디가 그러지 못했다. 그리고 오른발로 잡아두고 패스하려다 보니까 벤탄쿠르의 압박에 쉽게 노출돼가지고 바로 공간을 허용했는데 왼발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 한쪽 몸으로 벤탄쿠르를 막아내면서 공을 지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양발을 다 쓰지 못하는 부분도 은디디의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한 벤탄쿠르가 정말 좋은 피니시도 했고 또 벤탄쿠르가 20야드 거리에서 번개같이 달려들어와서 뺐고 돌파까지 하는 엄청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잘했다. 이번 경기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면서 벤탄쿠르가 또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포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 패배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도 경기력에 대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정말 화끈한 축구를 보여줬고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요.
9월 A매치 휴식기 이후 10월 달에는 무려 9경기가 펼쳐지고 11월 중순 개막하는 월드컵 전까지 토트넘은 주중 주말 경기를 계속해서 치르면서 무려 12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다음 토트넘의 경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북런던 더비 라이벌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인데요. 10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립니다.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 한국에서 잘 치르고 좋은 컨디션으로 부상 없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아스널전 연속골 나오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한준TV를 통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